LS ASMR 나를 살게 하는 것들 두 번째 이야기. 당신은 무엇을 지키며 살고 있나요? 한 번은 수입콩에 맞서서 우리 토종콩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고군분투하는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사업하다가 1년 안에 망한다며 말리기도 했고 때론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냥 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막 시작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해봐서 좋아졌던 것, 제가 알게 된 좋은 것들을 세상에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강의에서 돈 버는 건 적합하지 않아 순수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 강의가 끝나고 참석자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느냐고 강의료를 전부 쓰곤 했습니다. 이후 강의료가 올라갔을 때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노동의 대가를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 순수한 건 지켜내자. 그런데 순진한 것과 순수한 것은 다르다. 순진은 순수하지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순수는 마음을 지키면서 지혜로운 것입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투쟁 정신이 있는 분들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잘 되어야만 젊은이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귀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신념으로만 살다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저렇게 살고 싶긴 하지만 저렇게 살면 나도 망하겠구나 라는 반쪽 희망이 됩니다. 언젠가는 저 또한 어디든 찾아가 무료로 강연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지금은 책임질 것들을 책임지며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자 노력하는 제 자신에게 고맙습니다. 토종콩을 지켜내고자 한 신념처럼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지키고 싶은 신념이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일 수도 있고 도덕적 신념일 수도 있고 삶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내 마음을 찾아와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있습니다. 삶이 부르는 소리. 저는 그 소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움과 즐거움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는 소리였습니다. 나이 50이 되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삐걱대고 먼 길로 돌아가고 때론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에 자기의 삶의 주사위를 던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환경의 소리도 들리거든요. 환경의 소리는 주로 왜 안 되는지에 들려줍니다. 귓가에 대고 뚜렷한 목소리로 너의 집은 가난하잖아. 애가 벌써 둘인데 무슨 소리야. 너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랑 다르잖아. 지금 나이대가 몇인데 등등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유를 찾아야 말합니다. 환경의 소리는 크고 동시다발적으로 들려옵니다. 마치 시골 마을에서 개가 한 마리 짖기 시작하면 옆집 개도 짖고 앞집 개도 짖고 동네 모든 개들이 다 같이 짖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가 짖고 또 하나가 짖기 시작하면 내 삶이 부르는 내면의 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에 대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아온 소리에 내가 죽을 만큼 응답해 봤다는 말을 나 자신에게 듣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70세, 80세가 되어 조용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 젊은 시절 찾아왔던 그 소리가 다시 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내가 네 마음에 노크를 했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았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핑계를 댈 것 같아요. 살려고 했는데 환경의 소리가 너무 커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그 소리가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나는 너에게 성공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저 내가 너의 마음에 놓고 한 것에 대한 반응하고 응답하고 실험하라고 말했지. 너에게 성공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런데 왜 너는 자꾸 열심히 살아왔다는 말로 비겁하게 산 너의 방식을, 삶의 반식을 변명하고 포장하려고 하느냐. 넌 성공했고, 돈이 많아졌고, 유명해졌고, 영향력이 생겼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널 찾아간 소리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산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눈을 못 감고 죽을 것 같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성공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요. 결혼, 돈, 대학, 취업, 승진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내면의 소리가 들려올 때 환경의 소리가 너무 크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그 소리에 응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수, 가치, 신념, 소신, 믿음.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지켜낸 분들이 잘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순수를 지켜내면서도 잘 살 수 있도록 돈도 벌 수 있는 세상이 왔다고 당신도 배턴을 이어받아 이걸 한번 해보라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롤모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초석들이 쌓여 사회 전체가 조금씩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도 잘 살 수 있다고, 나만의 길을 가도 괜찮다고, 성공과 용기의 표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욕심이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성공을 바랍니다. 환경의 소리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주변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현실을 알려줍니다. 제 경우 처음 농수산물 유통을 하려고 할 때 가까운 지인들이 지금까지 강연을 하며 쌓아온 이미지가 있는데 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지도 않은 일인데 할 수 있겠냐며 걱정과 염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류했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지지와 응원이 아닌 환경의 소리를 말하면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맞아, 그래. 이게 되겠어? 내가 할 수 있겠어? 하며 내면의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김창옥 너가 잘 될 것 같아? 경험도 없잖아. 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환경의 소리는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 소리처럼 사라집니다. 내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환경의 소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말하면 그때는 비로소 진정한 울림이 되어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외적인 소리와 내적인 소리가 하나 되어 소리가 증폭되는 하울링이 됩니다. 환경의 소리가 아닌 내면의 소리의 볼륨을 높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삶이 나를 부르는 소리, 하늘이 나를 부르는 소리, 내 안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지려면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하면 점점 소리가 더 커지고 또렷해집니다. 반응의 좋은 예는 만남입니다. 지식과의 만남, 사랑과의 만남, 책과의 만남, 좋은 컨텐츠와의 만남, 양질의 만남을 경험할 때 만남과 내 안의 소리가 점차 주파수를 맞춰 더 현명한 소리를 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고요해지면 더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외부의 소리로부터 떨어져 고요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부르는 작은 소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지된 소리에 반응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명언을 새기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나를 부르는 소리에 반응해 보이는 삶,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보길 추천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라. 유튜브 채널 김창옥 TV를 계획하고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 가까이 강연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내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진짜 시작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지요. 계획을 해도 자꾸만 일정보다 늦어졌습니다. 완성도를 높이는 의도도 있었지만 늦춰지고 미뤄지는 경우 대부분은 유쾌한 이유가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도대체 시작이나 할 수 있을까? 마음 먹고 애쓴다고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인생을 이루어졌나요? 저는 그동안 사람들이 판을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서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면 됐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며 준비해주는 스텝과 촬영팀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티스트처럼 잘할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김창옥 TV를 한다는 것은 모든 안전망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뜻이고 제가 관리자 역할부터 아티스트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고 저의 결정에 의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계속 망설였습니다. 정말 하고는 싶지만 나에게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해본 적도 없으니 두렵고 귀찮고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 하고 싶던 일이 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누구나 좋은 안전망 안에 놓인 먹이를 먹으며 살다 어느 날 갑자기 야생으로 나가 직접 사냥을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사람, 회사를 옮기려는 사람, 은퇴한 사람, 월급을 받아 자기 사업을 하려는 사람, 이민을 가려는 사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려는 사람. 세상에는 온갖 다양한 신세계가 존재합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제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설레임이 아니라 두려움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우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첫째로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두렵지? 왜 두려운 거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려운 거야?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20년간 하던 일을 발판 삼아 드디어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니까 남들이 보기에 정말 멋지게 성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잘 되고 있는 분들을 찾아보고 힘을 받는 대신 주눅부터 들었습니다.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차별성을 지니고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제가 하는 일이 동력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불꽃의 장작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악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혼자 시골에서 올라와 제대로 된 레슨을 받은 적이 없는 제가 서울에서 예중, 예고, 엘리트 코스를 받은 아이들보다 잘하고 싶어서 지기 싫어서 힘을 잔뜩 주고 노래를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노래를 들으며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게 하려고 해. 작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힘이 들어가. 힘이 들어가면 울림이 아니라 외침이나 함성이야. 지금 당장은 커 보여도 멀리 못 가. 아름답지 않아. 작게 해라. 제 마음이 자꾸 크게 하려고 하니 힘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크게 하려고 하고 멋지게 하려고 하니 두려움에 잠식된 것입니다. 두려워서 못하고 힘이 들어가서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면 자책을 하고 자책을 하다 보면 그나마 있던 자신감마저 완전히 사라집니다. 못할 것 같고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이라도 다 때려치고 싶어집니다. 실수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실수하면서 배울 생각을 하고 작게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와 딱 맞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처럼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누군가 보호해주는 안전망에 있다 보니 내 본래 시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사냥할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라. 크게 하려고 하지 마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작게 시작해라. 실수하면서 하라. 힘들지만 두려울 때 두려워하면서 해야 합니다. 두렵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기대지 마십시오. 두렵다고 시도도 안 하고 시도했다가 금세 그만두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서 하십시오. 두려움에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사그라집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다 빛이 조금씩 번지고 확장합니다. 두렵지 않을 수는 없으나 두려움을 조금씩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실수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안정망과 바람막이 속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두려워하면서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이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도 고마움이 없는 삶은 행복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소유와 위치, 영향력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만큼 행복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고맙지 않습니다. 직장도, 가족도, 건강도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에요. 제가 제 자신에게 바라는 건 어떤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고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고마움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좌절. 바람이 부는 밭, 보로맛. 제주의 보로맛은 제 마음의 쉼터입니다. 청보리, 메밀, 튤립, 유채, 맨드라미, 수국, 라벤더가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아름다운 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이 닿는 이곳을 젠손으로 가꾸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수만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이들의 노력은 사계절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던 시기 이곳은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관광객이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 드넓은 밭에 피어난 튤립을 뽑아내야 했던 것이지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전국의 많은 꽃 축제들이 꽃들이 그렇게 갈아엎어졌습니다. 그 해는 유독 봄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제주의 매서운 바람에 꽃들이 피자마자 우수수 잎들을 떨어뜨렸습니다. 색색으로 이름답게 피어난 꽃들이 비바람에 꺾였고 코로나에 꺾였습니다. 이 꽃을 피기 위해 숱한 노동과 돈이 들어갔기에 농가에도 무척이나 큰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 자란 꽃들은 여러 변수를 만납니다. 평년보다 가물거나 홍수가 날 때도 있고 추위가 일찍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비바람이 몰아칠까? 왜 내 인생은 순탄하지 않을까? 내 꽃은 이제 막 피어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외부 환경에 의해 꺾이고야 마는 것일까? 강연 일을 시작했을 때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나갔습니다. 개인 레슨도 들어오고 학원에 소속되어 강의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생긴 건가 안도하던 차에 임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계약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돈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일을 다 정리했습니다.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유일한 밥벌이였던 시립 창립단까지 그만두고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 있었는데 길마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다른 일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명한 리더십 센터의 원장과 강사들을 레슨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업으로 하는 분들을 레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도 순풍이 오려나 보다. 생각보다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잘리게 되는 건 되었습니다. 다행히 또 한 번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상대로 레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아닌 무려 교수들을 레슨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어깨가 으쓱거렸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장이 찾아와서는 제가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 잘렸습니다. 꽃이 피려고 하면 바람이 불어서 잎이 떨어지고 따뜻한 햇빛을 쬐려고 하면 비가 몰아쳤습니다. 꽃이 툭 하고 꺾이는 것처럼 제 기운도 꺾여갔습니다. 난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무언가 다시 도전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우연히 한 문장을 남자 화장실에서 마주치기 전까지는요. 고속도로 휴게소, 대학, 교회, 회사의 화장실에 좋은 문구 한두 문장씩 붙여져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문장이 저를 좌절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었습니다.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없다. 어느 권투 선수가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느 축구 선수가 공을 한 번도 안 뺏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 대도 맞지 않고 권투에서 이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공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골을 넣어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마주한 문장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열심히 꽃을 피웠던 과정이 성과로 연결되었고 그로 인해 돈까지 벌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었지요. 남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도 쳐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외부 환경으로 꽃이 꺾이고 결국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된다고 해도 꽃을 피우기 위해 스스로 자양분을 공급했던 과정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무언가를 위해 애썼던 흔적들은 우리 몸과 마음에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송이의 꽃을 피자마자 꺾어버렸다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꽃을 피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실만큼은 남아 있습니다. 그 애씀으로 또 다른 꽃을 피울 수 있는 단단한 힘이 당신 안에 이미 생겼습니다. 제주 태풍에 보르맛 맨드라미가 전부 쓰러졌을 때 관리하시는 분이 꽃들을 일일이 세우고 있기에 저도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분이 꽃도 세우는 원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람에 식물 뿌리가 드러나면서 서서히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방치하면 그대로 죽는 거죠. 그렇다고 억지로 힘을 줘서 꽃을 세워도 죽는다고 합니다. 뿌리가 일부 드러났더라도 아직 땅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중간에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꽃의 뿌리는 원체 약해 강한 힘을 견딜 수 없다고 해요. 그럴 때는 조그만한 돌로 살짝 기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드러난 뿌리는 흙으로 살포시 눌러주어야 꽃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살다가 태풍이 몰아쳐 우리의 뿌리가 드러났을 때도 같습니다. 사실 태풍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안 아팠으면 좋겠고 솔직하고 간절한 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삶이 이미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면 우리는 영영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조그마한 도움, 살며시 기댈 수 있고 받쳐줄 수 있는 작은 돌멩이와 같은 누군가가 있을 때
그가 곁에서 부드러운 흙으로 우리의 상처를 가만히 덮어줄 때 우리는 다시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 넘어졌을 때 내게 힘이 있다면 가만히 기대어 어깨가 되어주고 상처를 부드럽게 보듬어 주세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댈 작은 언덕이 되어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댈 작은 언덕이 되어주는 것, 그게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예전에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을 언어화해 주는 사람이에요. 강연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 말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생각이 언어화되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경청합니다. 마찬가지로 보고 느끼는 경험은 우리 안에 숨겨진 다양한 언어를 만나게 해주는 계기입니다. 최근 제 안에 안개처럼 희미했던 어느 감정을 마치 단단한 얼음 조각처럼 선명하게 만들어준 한 분이 계십니다. 파인아트도 하고 공예품도 만들고 오브제도 만드는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작품을 보고는 제 안에 있던 배움의 열정에 불을 켰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선생님 밑에서 공예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활동하는 분야에서 내노라는 명인이셨고 저도 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온전한 문학생이 될 수 없었고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곳에서도 체계가 있을 테니 무리한 부탁은 참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주 연락을 드리며 마음을 전했고 선생님의 배려로 배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강연일이 끊어졌을 때 일주일에 2번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선생님을 찾아가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작업에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재료가 바로 옷입니다. 오칠을 하면 물건의 내구성과 아름다움이 더해집니다. 작품마다 오칠을 해야 하는데 옷은 유익한 동시에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체질에 맞지 않으면 온몸에 옷이 올라 두드러기처럼 피부염이 생깁니다. 저는 옷이 두렵지 않습니다. 왠지 옷이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 해보고 싶었던 일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갑도 끼지 않고 토시도 하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 좋게 옷이 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심한 두드러기가 오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몇 주를 간지러움에 시달리다가 약을 바르고 좀 괜찮아졌습니다. 아무리 그 일을 사랑한다고 해서 옷이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약을 먹고 바르면 되니까 옷 오르는 문제는 전혀 두렵거나 겁이 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좀 고생스럽다고 해도 배움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면 그것에 따르는 피땀 어린 노력과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에게도 옷이 올라도 상관없을 만큼 위험을 마땅히 무릅쓸 만큼 하고 싶었던 일이 있나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뉴욕 대학교에 교육 연극을 공부하러 가고 싶었어요. 그 학교를 나온 선생님께서 추천서도 써두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뉴욕대는 학비가 비싸 소문난 곳이죠. 학교 근처에서 집을 구해 살려면 최소 1년에 1억이 든다고 하더군요. 몇 년을 체류하게 될지 알 수도 없는데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영어 실력도 짧았고 미국에 갈 엄두가 도무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이 없고 영어도 못해서 유학을 가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돈과 언어의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유학에 대한 강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 강연을 초청받아 갔을 때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유명 관광지에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뉴욕 대학교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도착한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멋졌습니다. 센트럴파크 옆에 쭉 늘어선 학교 건물들을 거닐며 만약 내가 이 학교를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상상해보게 되더군요. 두꺼운 영어 서적을 끼고서 학교 이름을 크게 박힌 후드티를 입고 자유롭게 캠퍼스를 누비는 저를요. 돈이 없고 영어를 못했던 상황이 아쉬운 게 아니라 제 사랑이 모자라 미국까지 오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습니다. 과거에 제가 두려움에 부딪힐 마음이 있었다면, 옷이 온몸에 오르더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미국에서 식당 일을 하거나 아주 허름한 방에서 지내거나 4년 다닐 학교를 10년 다니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도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험난한 고생길에 뛰어들 만큼 배움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 일을 해도 위기와 고난이 닥쳐옵니다. 옷이 오르는 것처럼요. 사랑해서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려는 선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치고 아프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가보고 싶은 세계가 여러분에게는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을 인생에 한 번쯤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유학 같은 큰 도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작은 취미 정도로 생각하는 일들도 나 자신이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내일, 인생이 뜻대로 펼쳐지지 않았기에 저는 지금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이대에 머물고 계시든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든 노후를 닮아가는 중년이든 생의 마지막을 겸허히 기다리시는 분들이든 좋아서 설레어서 하는 일을 꼭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규모나 농도는 모두 제각각일지라도 진심만은 모두 같은 일을 만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선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 마음이 진정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좋았을 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확인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김창옥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이어가 보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이 있으실까요? 저는 분명 제 이상형이 있습니다. 이상향이 있고 제가 계획하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 아예 보이진 않지만 저의 이상형과는 많이 멀어진 사람이지만 제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독인지 복인지 구분도 안 가지만 구분을 한다 하면 분명 그 어느 중간쯤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다가 지치면 어떠죠? 어떡하죠? 지치면 어떡하죠, 제가? 그 사랑 하다가 제가 상처받아 지치면 어떡하죠? 근데 그런 것 또한 저의 선택이었기에 결과가 어떻든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자꾸 욕심이 생겨가더라고요. 자꾸 바라게 되고 기대게 되고. 그게 집착일까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지만 집착으로 다가가는 걸 내가 깨닫게 되면 이 사랑도 중단하기 할 거다라고 다짐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망각하지 못하나 봐요. 내 상대는 그걸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을 중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조차고 계속 진행시켜야 되는 건지 깊은 고민에도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의 좋은 말들 그리고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을 볼 때면 되돌아보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니 지금 현재의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자신이 그걸 모르면 저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언젠간 깨닫겠죠. 근데 그게 후회가 되지 않도록 깨달았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멘토가 있는 거고 길라잡이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또한 그 시기에 똑같이 마이웨이였기 때문에 이건 다 시간이 약이고 때가 있는 거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진 않지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호 교수님의 말처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다면 그 사람이 좋다면 그것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 하나쯤은 마음에 새기라는 말, 저 또한 마음에 새길 겁니다.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일 가득했으면 좋겠고, 저희 리스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여러분, 잘 자요.